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고백대로 어닝 쇼크였는데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위원님, 이번 어닝 쇼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봐야겠죠? 지금 반도체 부분이 삼성전자 전체 이익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최근까지. 네. 근데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가격 하락이 시작된 초입에 이미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3분기에 17조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가격 하락이 시작된 막 초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1분기에는 더 가격 하락이 진행될 거라고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훨씬 더 안 좋아질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거기에 1분기에는 디스플레이까지도 좀 안 좋아진 상황들이 있어서 패널 가격 하락이라든지 수요가 좀 안 좋아진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네. 예상보다도 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실적 완화 예고를 하고 그에 따라 증권사에서도 기대치를 낮췄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주식시장은 좀 담담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을 보면은 사실은 이미 작년 12월에 가장 저점을 형성했고요. 그때 네. 39,0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궁금했던 거는 바닥이 어디일 것이냐, 어디까지 네. 내려갈 것이냐 하고 과연 언제쯤에 그 시점이 도래할 것이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이제 사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바닥이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닥이 1분기 아니면 2분기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PER로 보든지 PBR로 보든지 삼성전자 주가가 충분히 구매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역시 이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보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중국 요인과 또 이 시장 요인으로 볼 수 있죠.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해서 공급이 굉장히 과잉이 된 상태에서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지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이제 수요가 줄어든 거 이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뭐 새로운 신규 투자를 대비해 가지고 계속 반도체 구입을 망설이는 점 이런 것이 주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네,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수님 여기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부문이 이제 적자가 도화선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사실 디스플레이 분야도 네. 역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공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네, 역시나. 수요는 그대로였는데 공급 네. 과잉이었는데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발주하는 물량이 줄어들었던 점에 그런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이 삼성전자로서는 악재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의 몇 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나 기업 실적하고 총수와 연관성을 살펴보면 이재용 회장의 어떤 재판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미 부문별로 독립 사장 체제가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큰 변화 없이 집행이 될 것 같고 물론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단위의 투자를 할 때는 이재용 회장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됐던 것 같지만 이미 중장기 투자에 대한 결정들은 다 이미 끝나 있고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단계는 오히려 그보다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기라든가 규모를 조정하는 정도라서 아마 그 총수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도 그랬지만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때로는 이게 삼성전자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시점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포인트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전히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주 위원님은 오히려 총수 리스크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그런 리스크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얘기로 살짝 돌아가서요. 사실 반도체 시장의 반등, 이 회복세 시점을 두고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회복을 보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장기적인 침체를 걱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과거와 같은 그런 폭등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수요는 이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여기에 좀 장기적으로 안 좋을 거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장기적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시각에는 분명히 지금 새로 시작한 이 5G 시대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AI와 이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센터들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3분기, 4분기 이런 개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위원님 아까 앞서서 지금 현재의 주가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2분기 이후로는 삼성전자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실적만 놓고 보면 네. 사실은 1분기가 완전 바닥일지 2분기가 바닥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네. 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하고 약간 이제 흐름이 정반대된 상황을 가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조금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자 폭이 감소할 것 같고 그렇군요. 반도체는 가격 하락이 상반기 내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유지될 것 같아서 좀 감소할 측면이 있고 네. 근데 모바일은 이제 신규 출시된 S10의 효과가 분명히 1분기에는 그 효과 많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렇군요. 2분기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 보면 지금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총 이익 규모가 2분기가 조금 감소할 수도 있고 조금 증가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1분기 수준에서 큰 폭의 변동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절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산업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항상 사이클상 저희들이 계절 효과가 있는 우리 성수기를 진입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3분기로 가면 1, 2분기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조 단위에서 레벨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 이 올해만이 아니라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쏟아지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거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부분을 포기하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느 정도 괜찮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악화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파운더리라든지 지금 이쪽에 실적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 특히 삼성이 계속 들어가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보고 있던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데는 굉장히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와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AMD 같은 데를 사서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이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저 사실은 타 방송에서 비슷한 질문에 사실 교수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의 용인 쪽에 한 클러스터에 120조 원 정도 5년 동안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그 정도나 그 이상의 투자를 향후 4, 5년 동안 5, 6년 동안 할 텐데요. 네. 근데 그 플랜을 뜯어보면 대부분 다 메모리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물론 그 하이테크, 하이엔드 프리미엄 제품을 위한 공장 증설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디램 아니면 낸드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 과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타고 있는 메모리 공장을 자꾸 짓는 것보다는 그쪽에 투자 금액 일부를 저희들이 아껴놓았다가 네. 방금 말씀하신 비메모리를 지금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의 능력으로 따라서 따라잡기는 이미 어느 정도 늦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자금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규모의 비메모리 업체, 큰 업체 중 하나를 물색해서 인수함으로써 바로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위원님 혹시 삼성에서 이런 비메모리 부분에 업체를 좀 접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은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소문이 나는 순간 딜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렇겠죠. 이전에도 샌디스크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네. 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도 외부에는 결코 공포를 하지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딜이 확정이 되어서 사인만 하면 되는 순간이 돼야지 어느 정도 언론에 약간씩 조금씩 흘러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하나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이 게레스 10의 효과가 이제 앞으로 또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IEM 그러니까 IT 쪽하고 모바일 쪽에서 개선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게 참 다행스러운 것이죠.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 손실을 했었는데 다른 아시아의 신흥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삼성으로선 갤럭시 S10의 승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이 5G용으로도 또 내놨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초반에 지금 예약 상황이라든가 초반 판매로 보면은
지금 분명히 S9보다 S10이 더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네. 지금 저희 대부분 시장에서 집계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5G 모델이 지금 동시에 같이 병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제도 그 개통식 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은 이슈들이 되긴 했었는데 물론 근데 제 모바일 쪽에서 5G 수요가 초기에 그렇게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4G 모델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될 것 같고 네. 지금 모바일 부분은 유일하게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가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 업종이 그 섹터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5G 효과로 인해서 듀얼의 지금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그 효과가 조금씩 더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분명히 포지티브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스마트폰 외에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삼성전자가 확보할 수 있을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